안녕하세요. 김정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스피 지수가 폭락하면서 당분간 널뛰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달러와 금은 박수권 상단 고점에서 등락 중입니다. 지금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의지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사이클이 대세 하락으로 진입하였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부동산 실책만 하지 않는다면 집값은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동산 여건이 다른 점보다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미 9.13 대책 시세에 입박한 지금의 거품 시세가 결국 붕괴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섣부르게 서울 아파트를 잡으면 안 되겠습니다. 2020년 이후에 일본 부동산 80% 폭락, 서울 아파트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전에 폭락한 만큼 서울이 따라갈 것이다. 꼭 뭐 80%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경제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조정 장세가 예견돼 있으므로 지금 매수는 상당히 신중해라 그런 뜻이죠. 지금 거품을 신나게 불고 있어요. 집들이 지금 거품에 쌓여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버블 현황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자, 이전에도 제가 한번 한국과 일본 이 버블 수치를 비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버블이 1991년 주로 상업지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택지도 물론 만만치 않게 버블이 있었지만 상업지가 높았죠. 미국은 버블이 2008년에 가계부채 때문에 생겼죠. 2008년. 그리고 한국은 2020년, 내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뭐 그 연도야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가계부채 경제 악화 이 두 가지 요인으로 버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일본 집값 폭락 그래프, 이거 유명한 그래프인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자, 지금 여기 보시면 1983년부터 시작을 해서 날아가기 시작하죠, 집이. 그래서 91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이 도중에 계속 어떤 규제를 하고 하는데도 집값은 폭등을 했어요. 결국 뭐 지가세라든가 총량 규제라든가 우리로 따지면 세금,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지금 파상적으로 다 이어졌어요. 그리고 프라자 합의 이게 결정타가 돼가지고 지금 91년을 정점으로 약 2013년까지 무려 2013년까지 무려 약 40년 이상 30년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헤매게 됩니다. 일본의 이 지금 버블 수치 한번 정리해 보면 1986년, 1991년 6년간 버블이 있었다. 1991년 일본 부동산 버블이 폭발했다. 특히 프라자 합의가 결정적 계기가 되고요. 1991년 2010년까지 잃어버린 20년, 실질적으로 30년입니다. 자, 폭락 이유는 지나치게 폭등한 거에 따른 반사작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세금,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해당됩니다. 한미일 버블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먼저 일본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일본입니다. 91년 아까 정점을 찍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했죠. 이게 무려 2013년까지 가요. 그리고 이때 사실상 그러니까 일본발 뭐 버블 이런 말은 노골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버블 분기라고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100에서 스타트를 끊었는데 거의 3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0% 이상 폭락한 건 맞죠. 자, 이번에는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도 역시 일본처럼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가파르게 올라가죠. 일본도 가파르게 올라가다 폭락했잖아요. 근데 미국이 다른 점은 급격하게 폭락했다는 점. 서프라이 무기지론 때문에 2008년 그 시점에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2013년 이후에 역시 계속 회복을 하고 지금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도 역시 아주 가파릅니다. 자, 특히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요,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버블 수치가 그나마 좀 꺼지는가 싶더니
2019년 상반기 때 다시 상반기 뒷자락부터 7월달 지나치게 회복을 해서 이미 전고점 근사치거든요. 다시 버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처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일본, 미국, 한국이 연도만 다를 뿐이지 거의 폭등 수치가 비슷하고요. 모습도 그래프 모양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일 버블 수치를 수치화 이렇게 해보면 일본 1985년 말부터 이 정점을 찍었던 91년 이때 이게 주로 이제 상업지가 여기에 해당돼요. 근데 주택지는 한 이 정도 돼요. 자, 지금 우리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 한번 볼까요? 자, 2001년 말부터 계속 이제 치고 올라갔을 때 뭐 정점을 찍은 게 2018년이긴 한데 그걸 감안하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계끼리 이미 버블은 일본을 능가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조금 빠지다가 또 올라가는데 지금 일본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수평 뭐 등락하면서 이렇게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봐야겠습니다. 한일 땅값 비교하면 거품값이 거의 비슷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40년간 일본은 52배 올랐어요. 이 지가 상승이 52배. 그러다가 거품이 꺼진 상황이고요. 자, 우리나라는 49년간, 7년간 좀 더 더해서 약 83배 올랐습니다. 83배. 아직 뭐 꺼졌다고는 할 수 없는데, 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놓여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땅값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예전에 일본 상투 찍었을 때 거품값과 비슷한데 일본은 빠졌잖아요. 우리나라는 빠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뒷자락이 2013년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2013년 이후로도 땅값이 많이 뛰었지 않습니까? 18년까지. 그걸 감안하면 이미 일본을 훨씬 더 추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땅을 잡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좀 신중해야 합니다. 일본은 1949년부터 약 40년간 땅값 52배, 한국은 64년부터 13년간 49년간 83배 폭등했고요. 일본은 거품이 계속 출하가 있지만 한국은 출하 없이 상승만 지속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일본하고 미국도요, 이 35세에서 54세 베이비붐 세대 보면 은퇴 세대예요. 자, 여기 91년을 정점으로 해서 역시 추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 특이한 게 베이비붐 세대가 2007년, 8년 이때 서프라이즈 무기지론 때 미국 있죠. 바로 여기 때부터 고점을 찍고 내려가요. 그 시점에서 하나같이 이렇게 추락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018년, 16년 전후로 지금 베이비붐 세대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집값이 더 뛴다면 버블 징조가 더 수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일본 부동산 버블 및 추이를 보니까 아까 이제 그 그래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91년이잖아요. 여기 91년 정점. 그리고 이게 0입니다. 0. 0인데 자 계속 마이너스에서 놀다가 뭐 2007년에 잠깐 회복하는 듯 하던 이것도 마이너스로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2013년부터 반등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많이 올라갑니다. 이제 일본도 2018년, 2019년 현재도 무난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거품도 심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소득 대비 집값이라든가 지가 상승 이걸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거품이 덜합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와 부동산 추이도요 닮았어요. 이렇게 지가 추락하니까 고점 찍고 니케이 주가 추락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는 PER 규모가 낮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지나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부동산과 니케이 주가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지가가 약간 더 거품이 있네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부동산 거품은 아주 심한데 오히려 주가는 저평가 상태예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상승 보면요. 2017년 1월 달에 자 2018년 9월 달까지 지금 뭐 그냥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45도 각도로 그냥 치고 올라갑니다. 서울시 아파트 3.3m당 가격 추이 아까 그 그래프하고도 거의 흡사해요. 계속 뛰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때 2005년 중반부터 대략 한 뭐 꼭지를 본다면 2009년까지예요. 자, 이만큼 올랐네요.
1311만 원에서 1866만 원으로 뛰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2013년 이제 바닥 찍고 2014년부터 이거 2018년 1672, 정확히 말하면 1630 바닥 찍고 2542. 이 거품과 이 거품이 비슷하고 오히려 이게 더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2006, 7, 8, 9년 뛴 것보다요, 실질적으로 자, 문재인 정부 때 뛴 게 더 훨씬 높다 이거예요. 거품이 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치 조작하지 말라고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자, 이거는 각 구별로 평당가가 나온 거예요. 강남구 2153이었던 게 지금 현재 4828, 이제 거의 5000을 찍을 기세죠. 서초구도 4490, 송파구 3470. 정말 평당가가 정말 높습니다. 버블일수 이제 변화를 보면 6년에 7년, 8년, 9년까지 이렇게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13, 14년까지. 그래서 이제 이 많이 떨어진 것 때문에 괜찮았는데 다시 또 치고 올라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치고 올라간 구간이 지금 2006년부터 2010, 그리고 2014부터 사실상 2018인데 19년에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19년까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이 두 개가 지금 쌍둥마차처럼 해서 버블 지수가 지금 여기 아주 심각하다고 써 있잖아요. 심각한 버블 상황이 맞습니다. 적정 수준 대비 서울 아파트값 고평가 정도. 강남은요, 최소 8.9%가 하락을 해야 하고요. 강북 14개구 3.8, 서울 전체적으로도 5.4% 이상 하락을 해야 된다. 이 정도 들려고 하면요, 2017년 하반기 정도 시세입니다. 그게 안전한 시세가 아니라 최소 안전하다면 여기서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3. 그러니까 강남 같으면 뭐 사실상 9%가 39, 27%가 빠져야 한다는 거예요. 소득 대비 집값 배율 상황 보면 서울이 지금 홍콩 다음으로 거품값이 심합니다. 이게 2014년 때도 심했어요. 그때 집값 낮았잖아요. 이때도 심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 자, 서울 이제 1위로 또 올라왔잖아요. 11.2배. 당연히 14년 이후에 더 뛰었으니까. 자, 그리고 서울 음마 실거래가 추이. 이거는 이제 분양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이게 재건축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시행을 하니까 전면 시행하니까 떨어졌다가 폐지하니까 올라갔어요. 음마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요. 여기 오른쪽에 잠실주공, 대치, 음마, 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자, 이런 아파트의 평당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폭등. 자, 중위권 집값 이건 여러 번 보여드렸고요. 아무튼 저점 대비 100% 올랐다. 5년간 물가와 소득 대비 10배 상승했다. 5년간 뭐 2배 뛰었네, 3배 뛰었네 그러지만요. 서울만 놓고 본다면 10배예요. 경제와 경기 악화 상황에서 집값만 나올려 지금 폭등했다. 제반 경제 요소, 주가 환율, 원자재 비교하면 거품이 심각하다. 강남구 반포주공 1단지 한번 보면 2013년에 8.5억 했던 게 11년에 19.2억으로 뛰고요. 2013년 14억으로 떨어집니다. 이 저점짜리가 잘 보세요. 불과 5년 만에 39.3. 뭐 2.5배 이상 뛰었죠. 거의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이후는 지금 만약에 버블 폭파가 되면 가장 위험한 곳은 집값이 많이 뛴 곳들이에요. 특히 강남, 한강변, 도심권 이런 데가 위험하겠죠.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제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더 오르면 버블이 터진다. 지금 집이 풍선에 실려서 계속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일본 부동산 80% 폭락, 서울 아파트 그대로 따라간다. 일본 거품 시세와 서울 아파트 거품 가격이 쌍둥이처럼 닮았다. 아직도 서울 집값이 거품이 심한 상황이므로 무주택자는요 절대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보유한 분들이 오르면 소폭 오르고 떨어지면 폭락 우려가 크므로 거품 가격에 신경을 써서 향후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휴가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